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여수 MBC 대담에 참석해 지난 민선 6기 3년을 점검하고 앞으로 남은 1년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성과도 많았다고 강조했지만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에 비해 가장 저비용 행사였던 순천 정원박람회. 하지만 성공적인 사후 활용으로 전국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며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순천시가 민선 6기 행정의 최고 성과물로 삼는 배경입니다. 전국의 단일 관광지로서는 최고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쾌거도 이루었음은 지난 민선 6기의 3년 동안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도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시장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창출에 전력한 순천시. 청춘창고와 청년 챌린지샵 등 도심 재생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들은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생업을 이어가며 살만한 도시라는 의미일까? 최근 순천 지역 청년층의 인구 비율 통계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남깁니다. 2008년에 29.4%였던 게 2011년에 28.2%로 줄었고 2015년에는 27.3%로 청년 인구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우선 지향점은 생태도시. 순천만의 상징성에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으로 청정 환경의 이미지를 고양시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태 도시로 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하는데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순천 구도심의 공원 녹지 비율은 1.69제곱미터로 4.2제곱미터인 서울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허한 구호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순천이 과연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호남권 자부월드의 성패 여부도 앞으로 순천시정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 국내 최고의 체험시설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순천시의 포부지만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고 고질적인 적자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이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는 오늘 광양시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전라선 고속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여수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남해고속도로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 등 6건의 공동협력 추진 상황을 논의합니다. 행정협의회는 이번에 도출된 공동 건의사항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하고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시민단체가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사업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벌써부터 뒤숭숭합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제보 조작 사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여수 시민의 치욕이라며 국민의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 중책을 맡았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주승용 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압박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심판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다 여수를 한마디로 먹칠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안철수 전 후보를 포함한 당시 지도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국민 앞에 입장 제시가 있어야 되고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지역 정가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이자
주철현 시장의 오촌 조카 사위인 김모 씨에게 행정상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돈 3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시장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자신과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은 물론 행정 특혜 의혹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과 상포지구 특혜 의혹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의 관련성이 일부라도 드러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문수동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주민 민원 해결을 이유로 견본주택 건축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사업자가 제출한 문수동 D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견본주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 처분했으며 토석 채취와 착공도 반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산지위원회는 지난 5월 사업자의 토석 채취 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부 의결했고 시는 이 의결에 따라 이행돼야 할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반려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주민협의체는 인근 아파트와 학교 등 8곳 중에 한 곳을 빼고 협의체를 구성 완료했고 가설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아닌 단순 신고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가 올 때 몰래 폐수를 버리는 공장들 때문에 광주 풍영정천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6번째인데요. 대대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광주시는 정작 감시엔 소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인근 하남산단에서 강산성 폐수가 유출돼 물고기 수백 마리가 죽은 지 이틀째. 풍영정천에서는 여전히 어른손만한 죽은 물고기가 배를 뒤집은 채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도 기름과 폐 계면활성제가 유출되는 등 해마다 풍영정천이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가 온 다음 날이면 강에 죽은 물고기가 떠오른다고 입을 모읍니다. 비가 내리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흘려보내는 공장들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은 그 아주 나쁜 폐수를 갖다 보내니까 비 올 때 보내거든요. 그게 그것이 내려가다가 물고기들이 떼죽으면 해요. 근데 물고기가 뜰 때는 많이 뜬데 또 악취가 좀 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버리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죠. 집단 폐사가 잇따르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주시는 지난 5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00억 원을 투입해 완충 저류시설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감시에는 소홀해 올해만 고작 3달 만에 6번째인 물고기 떼죽음이 되풀이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되풀이되는 하천오염이 답답하다며 차라리 직접 감시하게 해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이 그걸 인지하고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지자체와 더불어서 사전조치 시스템으로 좀 들어가서 같이 자기의 역할을 좀 찾아보고 싶은. 한편 풍영정천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하남산단은 노후산단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량이 연 8만 톤, 폐수 유출량은 하루 1만 톤에 달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17 여수시민합창제가 화음으로 하나 되는 여수시민 합창 페스티벌을 주제로 오는 15일 여수시민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개별적으로 개최되었던 4개의 합창제를 올해부터 여수시민합창제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이번 시민합창제에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종교단체 등 27개 팀 9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가 420년 만에 문화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옛 풍경과 예술, 주민의 삶이 어우러져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냥갑 같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지난 추억을 담은 벽화들이 그려진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곳곳에 전시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떠난 빈집과 낡은 여관은 작은 화랑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고무신과 도시락, 주민들 사진까지 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두가 작품이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그 엄마 아빠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지나간 시절을 되게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해남 우수형 10개 마을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건 지난 2015년. 전국에서 40여 명의 작가들과 주민들이 참여해 3년에 걸쳐 67개 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폐 건물에 카페와 갤러리 등을 마련했습니다. 명량대첩 전승지가 420년 만에 삶과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마을로 재탄생한 겁니다. 또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산이 되어야지 주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9년부터 지원해 조성한 전국의 문화마을은 부산 감천과 해남 우수영 등 지금까지 108곳. 예술인들에게 창작 의욕을 돋우고 소외 지역에는 문화 갈증을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관광 문화 자원 조성을 통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시가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기간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심으로는 장마가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대신 낮 동안에는 푹푹 찌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과 경북, 제주도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 서울 32도, 경산은 33도까지 치솟겠고요. 습한 기운에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남해안 일부로는 장맛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영서와 경북 내륙으로도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북과 경북, 충청과 경기도까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3.9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 24.6도, 전주와 광주도 24도 선으로 곳곳에서는 밤사이에도 25도 안팎을 보였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2도, 청주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절기 소서인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